여러분 안녕하세요. 공단기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손진숙 강사입니다.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해설 강의를 오늘 시작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험을 보고 나서 여러분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항상 여러 문제를 계속 봐왔던 강사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년보다 훨씬 난이도가 조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쉽다고 하면 그래도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도 뭐 이렇게 실력이 천차만별이니까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국가직보다도 조금 쉬웠고 예년에 비해서는 훨씬 쉬워졌고 이제 올해 국가직부터 시작해서 이제 약간은 경향이 많이 바뀌지 않았나, 이 경향이 정착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어휘 수준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래서 어휘 수준이 많이 내려가고 문법과 영작을 포함한 문법의 숫자가 보통 뭐 5개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3개 정도로 정착이 된 것 같고, 대신 생활영어 비중이 늘어나고 일치 불일치 문제에 약간 특이한 유형이 하나 등장을 했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독해도 무난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한 문제씩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5번까지죠. 어휘 문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1번 갑니다. While Shakespeare's comedies,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share many similarities, 많은 유사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they also differ from one another, 서로 다르다입니다. 자, marked이란 말은 우리가 mark라는 단어가 우리 마킹한다 그러죠.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만큼 표시가 된다는 것은 뭡니까? 되게 뚜렷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marked의 동의어는 뚜렷하게라고 해서 2번에 obviously, 명백하게, 뚜렷하게가 되겠습니다. 자, 1번에 softly는 뭐, 그럼 당연히 부드럽게. 3번 marginally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marginally라는 단어는 아주 되게 작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뭐라고 할까요? 되게 얼마 안 되게. 얼마 안 되는 거. 다음 4번 indiscernible이라고 하면 원래 우리 discern이라는 단어 자체가 되게 중요한 단어인데 구분하다, 분간하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indiscernible는 구분이 안 가는 거예요. 자, 구분이 안 간다는 것보다 여러분 분명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4번 같은 경우는 markedly와 반의어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obviously가 되겠습니다. 자, 2번. Jane poured out the strong dark tea. 되게 진한 어떤 차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우유를 가지고 dilute 한단 말은 뭐 한다? 물을 넣어서 혹은 우유를 넣어서 희석시키다. 자, 희석시킨다는 것은 조금 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자, 약하게 만드니까 당연히 weak하게 만드는 거. weakened. 2번이 정답. 자, 뭐 나머지 여러분 다 아시는 단어죠. 그죠? wash, 씻다. 3번 connect, 연결하다. 자, 4번이 조금 여러분 생소하실 텐데 ferment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효. 우리 김치나 된장 같은 거 있죠. 발효식품이라고 할 때. 그래서 발효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정답은 2번. 다음 3번 이어동사 나왔는데 뭐 이 단어는 워낙 유명해서 평소에 많이 들어보셨어야 돼요. 일단 기출된 정도 있고 독해할 때도 되게 많이 나와요. 자, rule out이라고 하는 뜻이 뭐다? 배제하다, 제외시키다, 제외 혹은 배제하다. 그래서 당연히 뭐다 여러분? include의 반대말이죠. exclude.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배제하다. support는 우리가 지지하다, 뭐 뒷받침하다, 부양하다. submit은 뜻이 2개 있죠. 그죠? 무엇을 제출하다. 그 다음에 submit to와 함께 쓰이면 뭐뭐에 굴복하다. 다음 4번 authorize 한단 말은 뭐다? 무엇을 승인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Prime Minister, 어떤 국무총리는 in child benefit, 우리가 아동수당이라든지 혹은 연금을 cut, 뭡니까 여러분? 줄이는 거, 그죠? 줄이는 것을 배제시켰다라고 믿어진다. 이렇게. 정답은 1번. 자, 4번 역시 이어동사 문제고 레돈도 최근 한 3년 전인가 기출된 적이 있습니다. 자, 레돈의 뜻은 뭐다? 우리가 비밀을 누설하다. 누구에게? 밝히다.
그래서 동의어는 1번에 reveal 되겠습니다. 자, reveal이라든지 혹은 disclose. 동의어 여러분 쭉 따라 나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uncover, unveil. 그죠? 이런 단어들. 자, 2번에 observe란 말은 관찰하다 혹은 목격하다. 뭐 believe는 당연히 믿다. possess는 소유하다는 뜻입니다. 자,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빈칸 넣기 어휘예요. 자, ignore 무시하다, forgive 용서하다, facilitate 무엇을 용이하게 하다. 뭔가 쉽게 도와주는 거. 자, exaggerate는 과장하다 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해볼게요. automatic door in supermarket, 슈퍼마켓에 자동문이 있어요. 자동문들은 entry, 입장, exit, 퇴장, customer with bags or shopping cart. 자, 가방을 들고 있거나 쇼핑카트를 가진 고객들이 출입을 어떻게 당연히 용이하게 해주는 거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3번의 facilitate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5개 어휘 문제 우리 풀이해봤고요. 이어서 문법과 어법과 영작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형 어법 문제 1번. 원오브가 나오면 항상 지켜야 될 2가지 있죠. 여러분 뭐죠? 원오브가 나오면 자, 원오브 다음에는 무슨 명사를 쓴다? 아, 복수 명사를 쓴다는 거. 자, 왜냐하면 한 개 중에 한 개는 말이 안 되니까 여러 개 중에 한 개 이렇게. 자, 그리고 동사는 뭘 써야 될까요? 지금 여기서는 이게 주어이기 때문에 이 원하고 맞춰서 동사는 단수 동사를 쓴다. 그래서 일단 원 오브 복수 명사 자, 괜찮고 그 다음에 2번 is 단수 동사 괜찮습니다. 자, you are reading은 이 지금 앞에 목적과 관계대명사가 생략이 돼 있어서 you are reading은 지금 북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읽고 있는 책 이렇게 번역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1번도 괜찮고 2번의 단수 동사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갈게요. 자, 위치에 밑줄이 쳐져 있는데 지금 다음에 동사밖에 없죠? 그 말은 여기는 뭐다? 주격, 관계, 대명사구나. 그럼 선행사는 뭡니까? 선행사는 앞에 나오는 maps of meaning이라는 고유명사인데 일단 뭐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물이고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위치가 적절합니다. 자, 3번 오케이. 다음 4번. because of는 맨날 뭘 물어보더라? because of 쓸래? because 쓸래? because of는 전치사니까 뒤에 명사만 있을 것이고 because는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올 텐데 뒤를 봤더니 the author 그죠? was working out 해서 여러분 주어 동사가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는 접속사 because of가 아니라 접속사 because를 써야 됩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다. 자, 다음 7번 갈게요. You must plan not to spend too much on the project. 자, 일단 첫 번째 plan이란 동사는 다음에 목적어로 동명사가 아니고 to 부정사를 취하는 게 적절합니다. 자, 또한 to 부정사는 부정을 할 때 자, 부정의 부사 not을 to보다 앞에 위치시켜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뭐뭐 하지 않기로 계획을 했다. 그래서 plan not to spend. 괜찮아요. 다음 2번. 자, appear 동사는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죠. 그죠? disappear. 사라지다. 사라지다는 어떻게?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절대로 수동이 안 된다. 무조건 능동으로 써야 된다. 그죠? 수동 불가. 자, 따라서 일단 능동 괜찮고 last month. 자, 과거의 시간에 부사가 있으므로 과거 시제 능동 적절합니다. 자, 2번 오케이. 다음 3번. I'm sad that 나는 슬프다. 왜 슬플까요? 자,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daughter I look after까지 이제 관계사절이 되고 people의 동사가 R 이렇게 나오는 문장인데 지금 괄호 안에 봤을 때 I란 여러분 주어가 있어요. 그죠? I란 주어가 있고 주어가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격 관계사를 쓸 수가 없어. 그럼 일단 뭘 써야 되냐? 원래 문장 이거겠죠? I look after. 그럼 잘 보세요. 선행사 the people
그 사람들의 daughter.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괄호 안이. 자, 따라서 people's 여러분 무슨 격입니까? 소유격이죠. 그죠? 소유격. 그래서 who daughter이 아니라 어떻게? whose daughter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오케이. 그래서 3번이 정답. 3번이 틀린 문장, 3번이 정답. 나 마지막 4번 가볼게요. I bought a book on my trip. 책을 샀다. 근데 이게 내가 집에서 우리나라에서 살 때보다 2배만큼 비쌌다. 자, 배수사 비교급인데 배수사는 항상 어떻게? 배수사 쓰고 어순 as. 그리고 as 사이에는 반드시 뭘 써라? 원급 비교급 쓰지 않고 항상 원급을 쓸 줄 아셔야 돼요. 자, 따라서 twice 하고 as 원급 형용사 적절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영작 문제 가겠습니다. 잘못 옮긴 거, 자 틀린 거. 그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이 흥미롭다는 것을 알았다. 자, find 이런 몇 형식 동사들아? 5형식 동사. 자, 이 세로는 뭘까요? 가목적어. 그럼 to work here이 뭐다? 진 목적어. exciting은 뭐다? 목적 보호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성분이 제대로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것은 사람을 흥분시키기 때문에 ing를 쓰는 것도 적절해요. 그래서 완벽하다. 두 번째, 자, mention이란 단어가 있는데 mention은 누구에게 언급하다고 할 때 mention 다음에 somebody를 써버리는 게 아니라 mention to somebody를 써야 됩니다. 자, 따라서 mention to me that 이렇게 X. 다음 3번 되게 쉬운 문장이죠. I didn't want 원하지 않았다. 그가 to come 올 거라는 것을 당연히 맞는 문장이고 뭐 크게 볼 것도 없고요. 마지막 4번 좀 더 기술 있고 능숙한 교사가 선생님이는 아마 otherwise 다르게 행동했을 것이다. 그를 대했을 것이다. 이런 문장입니다. 자, will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쓰면 여러분 어떻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러분이 가장 익숙한 거 should have pp가 있다. 그러면 자, should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해야 한다. 근데 should 다음에 have pp를 써버리면 여기서 이쪽으로 해석을 갈 때는 우리 과거의 선어말어미 ot을 넣어주면 돼요. 과거의 선어말어미 ot.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해야 한다가 아니라 했어야 한다. 그죠? 했어야 한다. 이 뜻은. 사실은 했다 안 했다? 사실은 안 했다. 이렇게. 그럼 would의 pp는 어떨까? 자, 우리가 would 동사 원형을 쓰면 뭐뭐 할 것이다. 근데 여기다가 ot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했을 것이다가 됩니다. 했을 것이다. 그죠? 뭐뭐 했을 것이다. 근데 실제로 했다 안 했다? 실제로는 역시나 어떻다 여러분? 안 했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따라서 좀 더 기술적이고 경험이 많은 선생님이었다면 아마 다르게 그를 달리 대했을 것이다. 오케이. 그죠? 맞는 영작이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작 어법 문제 풀이해 봤고요. 우리 이어서 생활영어 3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요건 여러분 그냥 제가 자료 보고 할게요.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A. Charles, I think we need more chair for our upcoming event. 의자가 더 필요해. B. Really? I thought we already had enough chair. 의자가 충분한 줄 알았다. A. My manager told me that more than 350 people are coming. 350명 이상이 온다고 말하더라. 자, B에서 뭐라고 했더니 나는 동의한다. I'm also a bit surprised. 나도 약간 놀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마지막 B가 Looks like I'll have to order more then. 그러면 더 많이 주문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A와 A 다음에 여기만 살짝 보도록 할게요.
우리 매니저가 350명 이상이 온다라고 말했다. 그랬더니 B가 뭐라 그랬을까? A도 놀랐다고 하는 걸 봐서 생각보다 많이 오시네요. 이 정도 의미가 좋겠죠. 그죠? 자, 1번 가요. I wonder if manager is going to attend the event. 자, 매니저가 이벤트에 참석할지가 궁금하다. 2번 I thought more than 350 people would be coming. 나는 350명 이상이 올 거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생각했으면 놀랄 리가 없겠지. 다음 3번 That's actually not a large number. 큰 숫자가 아니다. 근데 놀랐다는 것은 큰 숫자니까 놀랬겠죠. 마지막 4번 That's a lot more than I expected. 자,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 같다. 그래서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이 왔으니까 당연히 나도 놀랐다라고 대답을 했겠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으로 쉽게 푸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10번. A. Can I get the document you refer to at the meeting? 자, 참고로 refer to라고 하면 언급하다는 뜻이에요. 언급하다. 그래서 네가 어제 언급했던 그 문서를 내가 받을 수 있을까? 그랬더니 Sure, what's the title of document? 자, 다큐멘트가 뭡니까? 다큐멘트 제목이 뭡니까? 일단 A가 타이틀이 생각이 안 나는데 But it was about the community festival. 공동체 축제에 관한 것이었다. B. Oh, I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뭔지 알겠다. A. Great. Can you send it to me via email? 이메일로 보내주시겠어요? B. I don't have it with me. 지금 없습니다. Mr. Park가 그것을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in charge of는 무엇을 담당하다 뜻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가 아마 갖고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A가 뭐라고 했더니 B가 행운을 빕니다. Hope you get the document you want. 네가 원하는 문서를 얻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A가 뭐라 그랬을까요? 1번 Can you check if he's in the office? 그가 사무실에 있는지 확인해 봐 주시겠어요? B. Mr. Park has sent the email to you again. 너한테 이메일을 다시 보냈다. 3번 Are you coming to the community festival? 당신도 축제 옵니까? 마지막 4번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I'll contact him. 자,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와 한번 제가 연락해 보겠습니다. 자, 몇 번이 가장 자연스럽습니까, 여러분? 미스터 파크가 담당자니까 아마 그 문서를 갖고 있을 거예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미스터 파크와 연락 한번 해볼게요. 행운을 빕니다. 이 구성이 제일 여러분 당연히 자연스럽죠. 자, 따라서 정답은 4번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생활영어 세 번째 11번 가보겠습니다. 자, A. Hello, can I ask a question about the presentation next Tuesday? 자, 물어봐도 돼요? B. Do you mean the presentation about promoting the volunteer program?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것에 관한 프레젠테이션 말씀이세요? A. Yes. Where is the presentation going to be? 어디서 열립니까? B. Let me check. It's room 201. A. I see. Can I use my laptop in the room? 룸에서 제 랩탑을 써도 됩니까? Sure, we have a PC in the room. PC가 있긴 한데요. But you can use yours if you want. 원하신다면 당신 거 써도 됩니다. 입니다. 자, A가 뭐라고 했더니 We can meet in the room 2 hours before the presentation. Would that work for you? 자, presentation 2시간 전에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될까요? Yes, thank you very much 입니다. 자,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 자, 선택지 내려가 볼게요. 아이고, 선택지가 없네요, 여러분. 자료 보면 설명드릴게요. 자, 1번 A computer technician was here an hour ago. 자, 컴퓨터 고치는 기술자가 1시간 전에 여기 왔었다. B. 2번 When can I have a rehearsal for my presentation? 자, 리허설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다음 3번 Should we recruit more volunteer for our program? 더 많은 자원봉사자를 리크루트 모집해야 될까요?
다음 4번. I don't feel comfortable leaving my laptop in the room. 방에다가 랩탑을 두는 것이 편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2시간 전에 만나자고 얘기를 했으니까 언제라는 질문을 해야 되겠죠. 그죠? 대답이 시간으로 대답했으니까. 자, 따라서 정답은 2번. 리허설은 언제 할 수 있을까요? 그럼 프레젠테이션 2시간 전에 합시다. 이게 당연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2번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독해 해설 강의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독해 일단 첫 번째 12번, 13번 일치 문제입니다. 요즘 새롭게 나타난 문제죠. 약간 뭐라고 할까? 약간 실용문들, 뭐 이메일이라든지 혹은 뭐 공지문이라든지 광고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 어려울 수가 없어요. 뭔가 꼬아서 낸다거나 원래 광고라든지 이런 편지 같은 게 되게 직관적이잖아요. 그래서 막 꼬아서 낸다거나 이런 게 없고 그냥 딱 읽기만 하면 여러분 찾아서 읽기만 하면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절대 틀릴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요거는 뭐 굳이 해석하기보다는 1, 2, 3, 4 선택지에 해당되는 것을 제가 찾아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여러분 밑에 한국말 먼저 보시면 돼요. 선지. 주 회의실은 200명 이상의 대표자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여기 있죠. We need to have enough room for over 200 delegates. 자, 대표자 200명 이상. 자, 1번 오케이. 다음 2번. 와이파이가 있는 작은 회의실 3개가 필요하다. 자, each conference room needs Wi-Fi as well. 그죠? 지금 앞에서 잠깐만요. 3개의 방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리고 각각의 방들이 전부 다 와이파이가 구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했으므로 2번은 맞는 문장. 3번. 3일간의 저녁 식사를 위한 식당 예약이 필요하다. 자, 다음 문장을 보니까 We would also like to book your restaurant for lunch on 3 days입니다. 그럼 왜 틀렸습니까? 디너가 아니라 런치예요. 그렇죠? 3번 정답. 4번. 매일 밤 100명 이상의 대표자를 위한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자, 마지막 문장 보시면 We'll need accommodations. accommodation이 뭐다? 이게 여러분 숙박시설이에요. 100명 이상의 대표자들을 숙박 위한 어떤 숙박시설이 필요하다.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3번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13번 일치 문제 역시나 바로바로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 1번 갑니다. A group of Croatian soldiers visited Paris in 1660. 자, 여기를 보시면 1660년에 그 해에 in that year, 그 해에 한 그룹의 크로아티아의 군인들이 파리를 방문합니다. 자,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맞아요. 다음 2번. The royal cravats were created in honor of the Croatian soldiers wearing scarf. 자, 스카프를 메고 있는 크로아티아 군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로얄 크라바트가 만들어졌다. 자, 여기 보시면 The king decided to honor the Croats by creating a military regiment called the Royal Cravat. 자, 로얄 크라바트라고 불리는 자, 레지멘트는 우리가 연대예요, 여러분, 연대. 군대에서 연대 있죠? 연대를 만들어서 크로아티아 사람들을 기념했다.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문장. 다음 3번. Some cravats were too uncomfortable for a man to move his head freely. 자, 어떤 크라바트는 크라바트 약간 이제 여자들이 매는 스카프랑 거의 비슷한 건데 이 크라바트들은 너무 불편해서 머리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었다. 자, 그럼 여기 볼까요? 여기. They were so high. 너무 높았어. 그래서 a man could not move his head without turning his whole body. 몸 전체를 움직이지 하지 않으면 머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그렇죠? 역시나 맞는 거. 나 마지막 4번. The material used to make the cravat. 크라vat을 만들기 위해 사용되는 재료들은 한정되어 있었다. 자, 마지막 문장을 갔더니 The cravats were made of many different material. 한정된 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재료로부터 만들어집니다. From plaid는 보통 우리가 뭐 한국말로 체크무늬라고 하죠. 그죠? 체크무늬에서 격자무늬, 레이스까지 which made them suitable for any occasion.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입을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재료가 제한된 게 아니라 되게 다양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여러분 4번 되겠습니다.
자, 14번 주제 문제입니다. 뭐 주제 문제는 뭐 길게 다 읽을 필요 없고요. 포인트가 되는 문장만 딱 짚어갈 건데 제가 보기는 아마 요 정도 문장, 첫 문장, 두 번째 문장 정도가 이 글 전체 핵심입니다. 여기만 읽어볼게요. 자, 최근 몇 년 동안 라틴 아메리카가 엄청난 발전을 거둡니다. 어디서? Exploring its incredible wind. 자, 바람, 태양력, 지열, 그리고 바이오 연료 자원을 익스플로이트 이용하는 데 있어서 자 지금 우리가 풍력이라든지 태양력이라든지 혹은 지열이라든지 혹은 뭐 바이오 퓨얼은 전부 다 뭐다? 아 요건 전부 다 리뉴어블 에너지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의 전기 분야는 이미 어떻다 여러분? 오일이라고 하면 뭡니까? 오일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뭡니까? 아, 요거는 fossil fuel이에요. 그죠? 오일이나 콜 이런 거 나오면. 그죠? 화석연료. 그러니까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가 점점점 내려가고 그 다음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점점 더 발전한다는 것이 이 글 전체 여러분 주제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선지로 바로 내려갑니다. 아이고, 선지를 제가 또 지웠군요. 여러분 자료 보도록 할게요. 1번. booming oil industry Latin America. 자, 붐을 일으키는 화랑의 석유 산업. 2번. declining electricity business in Latin America. 라틴 아메리카에서 점점 decline이라는 말은 뭐죠? 약간 퇴락하는 전기 사업. 3번. 라틴 아메리카에서 재생 가능한 에너지 어드밴스 발전. 정답이죠. 4번. 라틴 아메리카에서 오일, 그죠? 석유에 베이스를 둔 어떤 자원을 공격적으로 활용하는 거. 자, 석유 베이스 리소스는 점점 쇠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어그레시브하게 익스플로이트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다?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점점 더 발전을 하고 있다. 어디서? 라틴 아메리카에서.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역시나 대입학 문제. 요거는 뭐 찾기 제목이죠. 역시나 대입학 문제. 이런 것들은 주제문만 딱 잘 잡으면 여러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자, 제가 여기서 잡은 주제문은 여러분 중간에 있습니다. 자, 봐볼게요. 뭐 as the organization's leader. 한 조직의 리더로서 당신은 you can always 만들 수 있다 무엇을? The use of those resources. 그 자원의 이용을 자, make 여러분 지금 5형식이에요.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다. provided는 뭐더라? if랑 같았죠. If you have control of the organization's personnel and agenda. 당신이 그 조직의 어떤 직원이나 인적 자원, 직원들이나 혹은 어젠다를 통제할 수가 있다면 당신은 이러한 자원의 사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 즉 어떻게 리더로서 한 조직의 리더로서 자원을 그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지금 그의 전체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자, 따라서 선지 내려가 보면 1번 어떤 조직에서 자원을 exchange 서로 교환하는 거. 2번 external control 외부적인 어떤 통제를 set up 뭔가 이렇게 세우는 지도자들의 능력. 3번 make the most of the resource 자원을 make the most 가장 잘 활용하기. 리더의 방식. 다음 4번 조직의 기술적인 역량 이것이 성공의 장애물이다. 자, 당연히 정답 몇 번이다? 일단 리더라는 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그래서 리더가 얼마나 자원을 잘 이용하느냐. 자, 따라서 중요한 키워드가 지금 3번에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글의 흐름과 어색한 문장. 항상 이런 유형의 문장은 첫 번째 문장에는 1, 2, 3, 4 번호가 붙어있지 않죠. 그죠? 전반부에는 다시 말해 여기에 주제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주제 파악을 좀 잘 하셔야 돼. 자, 여기서 중요한 주제는 뭐다? 비판적인 사고는 감정이 없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근데 사실은 아니야. 이것도 감정을 수반하고 뭔가 되게 열정적인 반응을 수반한다. 그래서 비판적인 사고도 뭘 포함한다? 감정을 포함한다. 이게 지금 글 전체의 중요한
그 화두예요. And particular 특히 we may not like evidence. 우리는 증거를 안 좋아해요. 어떤 증거? 우리 자신의 의견과 믿음과 반대되는 그것과 상충하는 그런 증거를 안 좋아합니다. 일단 안 좋아한다 그럼 뭔데 여러분? 이건 기본적으로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자, 1번. 만약에 증거가 어떤 방향을 가리킨다?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죠? 우리에게 뭔가 반대되는 방향을 가리키면 그것은 예상하진 않았지만 뭔가 분노나 좌절이나 걱정, 불안을 일으킬 수 있다. 감정 나왔어요. 2번. 자, 학계에서는 아카데미 월드에서도 전통적으로 자기 자신을 논리적이고 그리고 감정이 free of 없는 것으로 여기고 싶겠지만 여기고 싶다 싶어 한다. 그래서 만약 감정이 나타나면 이건 특히 어려워지는 거다. 자, 이것도 뭔데로 학문에서 감정 얘기예요. 다음 4번. Being able to manage your emotion under such circumstances. 그러한 상황에서 너의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useful skill, 아주 유용한 기술이다. 여기서도 지금 감정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3번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looking at the same information from several points of view. 똑같은 정보를 몇 개의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여기는 뭐다 여러분? 감정이랑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그죠? 자, 따라서 지금 전체 글의 흐름과 관련 없는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 글의 주제는 뭐다? 뭔가 비판적인 사고 혹은 우리가 학문을 할 때 감정의 지배를 받기가 쉽다. 그죠? 근데 그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글의 주제인데 같은 정보를 가지고 다르게 보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글의 흐름과 전혀 무관함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자, 17번 글의 순서 파악 들어가 볼게요. 일단 주어진 문장을 먼저 봅시다. Computer Assisted Language Learning, 자, CALL 이라고 하는 것은 흥미롭기도 하고 보통 좌절스럽기도 하다. 자, 시험에 되게 전형적으로 많이 나온 유형인데 보통 요 순서로 얘기하잖아요. 그럼 처음에 exciting 얘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frustrating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봐도 눈에 띄는 게 뭔데? 흥미롭다. 여기. 그래서 B가 먼저 나와야 돼요. 자, 흥미롭다. 왜? 복잡하고 되게 역동적이고 빠르게 바뀌니까 흥미로워요. 그러나 어때요? 이거는 좌절스럽기도 하다. 왜? 똑같은 이유로. 똑같은 이유로 흥미롭기도 하고 좌절스럽기도 한 거지. 그래서 일단은 B를 우리는 가장 먼저 배치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좌절스럽냐? 이제는 여기 좌절이 나왔으니까 이제부터는 전부 다 좌절스러운 얘기만 해야 돼. 자, 일단 우리 C로 가볼게요. Technology adds dimension to the domain of language learning. 자,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어 학습에 뭔가 새로운 차원을 추가했다. 그래서 뭘 요구한다?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누구에게? For those who wish to apply it into their professional practice. 그들의 어떤 전문적인 practice를 할 때 그것을, 그 기술을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 문제는 뭐다? 그러나 기술이 너무 빨리 바뀌니까, 그죠? 이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것도, 지식과 기술도 계속 리뉴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힘들고 좌절스러운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B가 첫 문장에 오는 거는 동의를 하셨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데, 자, 왜 좌절스럽다? 이러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은 계속 리뉴가 돼야 돼. 그쵸? 그래서 어떻다? 이것도 따라가는 게 한도가 있지. 계속 빨리 바뀌어버리니까 그만큼 좌절스럽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따라서 순서 어떻게 가자? 우리 B, 그리고 C, 그리고 A 이렇게 3번이네요. 그죠? 자, 18번 문장 삽입 문제로 가볼까요? But she quickly popped her head out again. 자, 지금 뭐 약간 동화 같은 지문인데 되게 쉬워요. 자, 지금 pop out again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물 밑에 있다가 다시 밖으로 나왔다는 거죠. again이 있으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한번 물 밑으로 한번 다이빙을 했으니까 다시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 다른 거 다 각설하고 그러면 어디 볼까요? 여기 한번 볼까요?
자, The Little Mermaid 그 작은 인어공주가 was so sad 너무 놀래서 그녀가 물 밑으로 자, 도브는 우리 다이빙을 해서 들어갑니다. 자, 물 밖으로 튀어나와서 이제 남자를 보고 그 다음에 잘생긴 남자, 그죠? 보고 그 다음에 너무 놀래서 물 밑으로 다이빙을 했다가 다시 팝 아웃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팝 아웃 again이 되려면 이 앞에 물 밑으로 들어갔다는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어디 들어가죠? 우리는 얘를 단서로 잡아서 4번을 정답으로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19번, 20번 빈칸 추론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밀레니엄 세대인데 우리도 왜 요즘에 MZ세대라고 하면 MZ세대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죠? M세대랑 G세대도 되게 다른데. 그래서 이것도 이제 밀레니엄 세대인데 여기는 잠깐 뭐더라? Y세대였나요? 자, 가볼게요, 여러분. 세대를 나눌 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나의 세대로 Y세대하고 묶어버리면 너무 큰 거야. 그러니까 Y세대 안에서도 워낙 이제 다양한 특성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자? 여러분 어떻게 하자? 어디서부터 볼까요? 어디서 볼까요? 여기서도 볼게요. You can imagine how having a child might change. 여기는 별로 안 중요하군요. 자, 여기서 볼게요. It's useful to split this generation into Gen Y and Gen Y2 이렇게. 그래서 그냥 Y세대 이게 아니라 Y1, Y2로 나누자. 자, 나돈이 다음에 도치되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이 두 개의 그룹은 문화적으로도 되게 다를 뿐만 아니라 나돈이 버들소 그리고 뭐다 여러분 그들의 어떤 재정적인 어떤 상황에 있어서도 매우 다르다. 그 다음에 The younger 그룹 조금 젊은 그룹은 Y세대 중에서 조금 젊은 그룹은요. 이제는 이제 이제 돈을 막 벌기 시작했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죠? 직장에 처음 들어갔다거나 그래서 financial beginner예요. 지금 막 그들의 구매력을 이제 막 보여주기 시작한 세대야. 반면에 후자의 그룹은 신용의 역사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뭐 first mortgage, 뭐 주택담보대출도 지금 받은 상태고 그리고 아이도 키우고 있어. 그러면 지금 이 두 개 세대 자, 제너레이션 Y1과 제너레이션 2의 블랭크가 엄청 큰 거예요. 자, 뭐가 클까요, 여러분? 두 개의 어떤 차이가 크겠죠, 그죠? 차이가 크다. 디퍼런스가 크다. 근데 선택지에 디퍼런스란 단어는 없어요. 자, 그러면 가장 비슷한 단어를 찾아야 되는데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여러분? 유사성이 아니라 대조점이죠, 그죠? 자, 따라서 선택 중에서는 대조라는 의미의 1번의 contrast를 정답으로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역시 빈칸 한번 가볼게요. 오케이. 자, 가볼게요. Cost pressure in liberalized market 어떤 자유시장 경제에서 자유시장에서 비용의 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존의 혹은 미래의 수력 발전 계획에 있어서 다른 영향을 미친다. 수력 발전? 자, because the cost structure 이런 비용 구조 때문에 기존의 수력 발전소들은 will always be able to can earn a profit. 뭔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죠? 이 스펠링을 이렇게 썼나요? 이거 earn 되겠죠? earn. Because the planning and construction of future hydropower scheme is not a short-term process. 자, 일단 우리가 수력 발전소를 지어야 돼. 그죠? 계획하고 짓는 것은 단기적인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좀 대중적인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In spite of 뭐에도 불구하고 low electricity generation cost 전기나 비용이 적게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짓는데 너무 많이 돈이 들어가. 그죠? 일단 처음에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선뜻 투자를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적인 그런 투자자들은 당연히 뭘 더 선호할까요? 그래서 leading to the product situation 어떤 역설적인 상황을 낳습니다. 자, 기존의 하이드로 파워 플랜트는 수력 발전소는 캐시카우는 막 돈을 벌어들이는 거야. 그죠? 캐시카우이지만 황금알이 낳는 거위 같은 거 돈을 막 벌어들이지만 그 누구도 새로운 것에는 투자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내가 빨리 돈을 벌고 싶거든. 내가 지금 돈을 투자해서 뭐 100년 뒤에 수익이 난다. 그럼 누가 투자를 하겠어요? 그건 국가가 해야지.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롱텀보다는 숄텀에 내가 이익을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수력 발전소를 짓는 데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자, 따라서 빈칸에 선지 볼게요. 1번 좀 더 단기적인 기술, 2번 High Technology Industry, 3번 그러니까 공적인 이익을 프로모션하는 거, 4번 전기의 공급을 더 향상시키는 거.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은 뭐에 더 관심이 많다? 단기적으로 내가 돈 벌 수 있는 기술들. 자, 따라서 숄텀에 들어가는 우리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2024년 지방직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시험 보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경향은 이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내년부터 이제 영어 시험은 다시 발표된 게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훨씬 더 쉬워진 것 같은데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앞으로 다시 공부하실 일이 만약에 생긴다면 영어에 대해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고 영어를 포기하시면 안 되죠. 그죠? 꾸준함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시험 보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오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